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진짜 시황의 최수창 전문가입니다. 네. 이제 8월이 시작했습니다. 7월도 가고, 6월도 가고요. 벌써 상반기 다 끝났고요. 이제 벌써 하반기 시작하고도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자, 8월의 주식 시장은 어떨까요? 이 진짜 시장을 통해서 보신 분들은 많은 도움을 받고 계시겠죠? 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코스피 지수가 얼마나 움직이고 있나요? 보도록 하죠. 2006포인트, 장대 연봉으로 쭉 밀립니다. 오늘 하락 종목 수가 거래소에선 500개가 넘네요. 그리고 상승 종목 수는 295개 정도. 수급에서도 기관이 팔고 있고, 연기금이 또 팔고 있죠. 받아줘도 시원찮을 판에 팔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만 오늘 무려 1,100억 정도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수급 자체에서도 크게 반전의 의미가 나오고 있지 않고 여전히 눌림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스피 포인트 한번 보러 갈게요. 그럼 과연 코스피 포인트 8월 달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8월은 광복 70주년이랍니다. 8월 15일. 그렇죠? 광복 70주년. 그래서 임시 휴일까지 지정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쉬는 게 좋을까요? 주식하시는 분들은, 투자하시는 분들은 쉬는 게 좋습니까? 거래가 열리는 게 좋습니까? 각자 상황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보시면 제가 왜 광복 70주년이라 가져 나왔냐면요, 노는 날이 있어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누가 봐도, 그리고 그 이전의 시장 상황을 얘기했을 때처럼 8월 달에 지금 와서 이제 하라고 주구장창 외치면 어쩌란 말이냐 이거죠. 2100일 때하고 지금하고는 다르잖아요. 저는 8월이 좀 의미 있게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코멘트를 하면 8월에 광복 해방처럼 우리 주시장의 8월에 어떠한 반전의 포인트가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일단 암시적으로 복선을 좀 깔아놓겠습니다. 시장이 빠지고 있으니까 기대감을 주려고, 이런 것들 희망을 주려고 이런 것도 아니고요. 제 눈에 보이니까 그 코멘트를 좀 해드립니다. 그럼 먼저 들어가면 유가 하락 직격탄 화학 정유주 왜 이리 많이 빠집니까? 두 번째, 한국전력 고공행진. 오늘 시장에서 제가 살펴볼 건 요겁니다. 정유주는 SK이노베이션으로 실적을 갖고 언급을 한번 해드렸습니다. 그렇죠? 볼게요. 제가 다음 자료 보면서 가기 전에 유가 관련된 화학주, 정유주들 한번 싹 봐야 되겠죠? 보여주시죠? 얼마나 움직입니까? 오늘 롯데케미칼 같은 게 많이 빠지는 것 같은데, 그렇죠? OCI는 태양광이니까 관계 없고요. 금호석유는 별 내용 없고요. 보시면 LG와 SK이노베이션, SOA, 롯데케미칼, 대한유화까지 많이 빠지네요. 롯데케미칼이 좀 더 다른 종목 대비해서 2배 가깝게 빠지고 있는 의미는 지금 롯데그룹에서 좀 시끄럽잖아요. 그렇죠? 롯데그룹에서 시끄럽기 때문에 그러한 원인이 좀 더 부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핵심은 일단 정유주를 보셔야 됩니다. 유가 하락. 앞으로 계속 하락할까요? 뉴스를 한번 살펴볼게요. 보시면 이런 뉴스들이 막 나오더라고요. 이 뉴스들만 보면 정말 유가는 폭락에 계속 불러올 것 같고 두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꼼꼼하게 좀 따져볼 필요성이 있어요. 오늘 유가 하락에 대해서 전반적 뉴스가 막 터져 나옵니다. 추가적인 하락 전망이 있다. 이제 앞으로 30달러 밑으로 떠져서 30달러에서 계속 움직일 것이다. 라는 얘기가 계속 나왔었는데요. 이런 뉴스를 받아들일 때 시장에서 지금 심리적으로 그냥 반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근데 우리가 냉철하게 보면 결국 유가라는 것은 공급과 수요, 그리고 유가라는 건 상품이잖아요.
이런 부분을 좀 체크를 해야 되는데, 먼저 오펙 국가들이 6월 달에 회의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별 얘기 없었어요. 이제 12월에 회의가 있는데 그때는 이제 좀 말이 많이 나올 겁니다. 현재 유가 부분에서 이란과의 핵타결 협상이 미국 이루어지면서 이란에서의 공급 증가 부분에 대한 어떤 심리적 부담이 있죠.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렇다고 수요 자체가 굉장히 경기가 막 뜨겁냐? 미국은 좋다 이거예요. 그렇죠? 미국하고 일본은 좋다 이거예요. 근데 유럽이나 중국에 대해서 뜨겁지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급량에 대해서는 증가할 수 있다라는 어떤 가능성이 확대된 상황에서 수요 자체는 뜨겁지 않으니까 상승 모멘텀 강하게 받을 수가 없겠죠. 또 하나 바로 달러의 그동안에 엄청난 유동성에 힘입어서 위험자산 쪽으로, 상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돈이 많이 들어왔잖아요. 근데 그것이 이제 빠져나가는 모습들이잖아요. 그럼 앞으로 유가는 계속 폭락할 만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오로지 공급 때문에 그렇다, 달러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 보여주시죠. 이 오펙의 생산량 추이인데요. 지금 최근에 들어서의 오펙 생산량 추이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이란에서는 실질적으로 이제 공급을 하겠습니다만 감산을 좀 얘기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지금 오펙 회원국이 아닌 비회원국들 사이에서 증산이 문제거든요. 공급이. 그러니까 오펙 회원이 아닌 비회원 국가들에서의 생산 조절 부분을 우리는 좀 주목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 부분은 머지않아 변화의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점, 이렇게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건데요. 요거는 전 이렇게 봐요. 유가 부분은. 왜 유가가 이렇게 급락이 됐고 하락이 됐을까요? 수요가 받쳐주지 않아서 공급과 수요 문제로 오로지 그것만 갖고 얘기하기에는 좀 뭔가 이상하다는 얘기죠. 미국은 경기에 대한 자신감이 있다면서요. 금리 인상 그래서 한다면서요. 만약 유가가 이렇게 하락했다. 그럼 경기에 대한 자신감이 다 없어. 그럼 전 세계적으로 뭐 경기 침체를 가야 되는 거겠죠? 그런 얘기는 나오고 있지 않잖아요. 오로지 중국에 대한 우려감이 좀 있다라는 정도? 그렇다면 결국 유가가 이렇게 폭락하게 된 계기는 뭐 이란의 어떤 부분적인 다 영향이 있겠습니다만, 핵심은 제가 봤을 땐 이거예요. 저기 서브프라임 사태 때의 유가 급락이 나온 이후에 어떻습니까? 미국의 양적 완화 유동성에 힘입어서 유가도 계속 같은 오름세를 보여줬죠. 다만 과거처럼 완전한 어떤 그 경기의 호황이라는 어떤 그런 표현을 쓰기가 어렵다 보니까, 경기 자체가 과거만큼 뜨겁지 않다 보니까 제한적인 상승 계속 보여줬는데, 거의 뭐 주시장하고 흐름이 비슷하죠. 이제 작년에 보시면 미국 양적 완화 종료 시점을 앞두고서 그 전부터, 그러니까 작년에 1년 내내 양적 완화 줄였던 걸로 우리는 알잖아요. 채권 매입을 했던 거. 그렇다면 결국 양적 완화 종료 시점부터 영향을 강하게 받는 빠졌으니까 이 하락은 오로지 공급 수요에 의해서만 하락했던 것이 아니라 미국 양적 완화 종료 시점에 따른 영향이 좀 더 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지금 구간에서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비추세 영역이다. 더 강한 하락 추세를 쭉 내려가기보다, 강한 상승 반전으로 쭉 올라가기보다는 상단에는 올 하반기까지 12월 달까지 66불 정도가 상단으로 보여지고, 하단은 40불, 만약 40불을 좀 더 이탈한다면 34불? 결국 여기서 오르고 내리고 계속 반복되는 비추세 영역이기 때문에 오늘 유가 뭐 전체적으로 하락한 거에 대해서 직격탄 맞아서 엄청난 공포처럼 받아들일 필요성은 없다. 저는 이렇게 봐요. 그래서 유가의 흐름은 지금 비추세 영역이라서 결국 40불에서 60불 사이에서 계속 등락이지 않겠느냐. 만약 40불의 순간 이탈을 좀 더 한다 하더라도 20불, 10불대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40불대로 오르락 내락하는 그런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전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전력 주가 한번 보여주시죠. 이 한국전력이 현재 2% 상승 중인데요. 52,000원. 이 한국전력 잠깐 언급해 주기 전에 제가 보는 뷰를 좀 얘기해 드려야겠네요. 그래서 화학주나 정유주는 어쩌란 말이냐라고 궁금해 하실 거예요. 방금 전에.
그 얘기를 못 해드렸는데 정유주는 제가 얘기했듯이 실적을 보신다면 확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지금 정유화학 쪽에서 저희가 봤을 때는 둘 중에 하나를 골라라 그러면 화학보다는 정유주 쪽이에요. 상반기에는 화학주가 좀 더 유리했던 국면이 있었다면 스프레드 가격에서 정유주는 오히려 실적을 기반으로 한다면 하반기에 SK이노베이션 얘기해드렸죠. 9만 원이면 나쁜 가격이 아니다. 오히려 이렇게 하반기에는 오히려 정유주가 SK이노베이션 기준으로 9만 원 기준에서의 접근은 나쁘지 않다. 그리고 상단은 굉장히 막 돌파돼서 신고가 나는 국면이 아니라 12만 원 정도까지 상단을 열어주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한국전력은요 이렇게 움직이는데 제가 한국전력 왜 갖고 나왔냐면요 유가에 대해서 얘기 나오고 하는데 실적도 좀 봐야 되는데요. 이 한국전력을 이번에 뭐 전기세 얘기 나왔을 때 지난번에 제가 얘기해드렸죠. 그거 크게 혜택 아니다 라고. 한국전력 정말 잘 가는데요. 요걸 보시죠. 지금 한국전력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았었어요. 그리고 한국전력이 작년에 실적이 나왔는데 올해는 뭐 전년도보다 더 좋은 실적을 예상을 해놨어요.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영업이익률입니다. 이걸 쓴소리를 해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요. 옆나라 일본의 도쿄전력 같은 경우 영업이익률이 8%고요. 독일 같은 경우 최대 전력회사는 에온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률이 점진적으로 계속 감소하고 있어요. 오히려 영업이익률이 마이너스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한국전력 영업이익률이 14%입니다. 올해. 전년도에 10%고요. 그래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수익 나면 좋은 거지만 조금 뭔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 아닐까요?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의 영업이익률 정말 저조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한국전력 영업이익률이 14%입니다. 14%. 그러니까 주가가 안 좋을 수가 없죠. 지금 뭐 제조업 기반한 업체들은 영업이익률을 훼손돼서 힘든데 한국전력은 고공행진하고 있으니까 영업이익률이 이런 부분이 올해 반영이 되고 있는 거다 주가에. 그래서 한국전력은 보통 3분기죠. 3분기 실적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니까 올 3분기 실적 발표하는 그 시점까지는 주가 흐름이 무난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예측은 됩니다. 좋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전력 주가가 올라간다고 해서 와우 좋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올라가고 있는 건 수긍을 해야 되겠다. 언제까지? 3분기 실적 발표하는 그 시점까지는 무난하지 않겠느냐라고 좀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코스닥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입니다. 주가 차트를 안 볼래요? 한국전력은. 코스닥 지수입니다. 예, 여전히 뭐 냉랭합니다. 이제 뜨거웠던 상반기는 가고 뭔가 좀 선선한 날씨는 무지하게 더운데요. 코스닥 시장은 뭔가 좀 선선한 모습이죠. 코스닥 차트를 한번 볼게요. 코스닥 차트를 한번 보고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코스닥이 어제 양봉이 나왔어도 제가 그 출연해서 얘기했다 양봉 나와도 좋은 거 아닙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어쨌든 지금 코스닥은 세기형 이후에 다다다닥 떨어지고 양봉이 두 개 꼬리 달린 양봉이 이쁘게 보여지긴 했습니다만 이쁜 거 아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역시 훼손이 됐고 이 양봉도 안 이뻐요. 안 이쁜 거 뭐 안 이쁘다고 얘기하는 거죠. 오히려 빠르게 좀 더 따다닥 떨어져서 빠르게 더 떨어져 충격을 좀 더 빨리 주면 그럼 오히려 매매 대응이 변동성 있게 수월해질 텐데 이래버리면 이게 반등 나와서 올라가는 건지 내려가는 건지 고민스럽거든요. 수급 자체에서 약하고요. 오늘 양기관 외국인하고 기관 다 팔잖아요. 동시에 월봉 보여드리겠습니다. 월봉 보시면 어떻습니까? 6봉 다음에 7봉이 신기록이 나왔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얼마 전에 인기 있었던 드라마 응답하라에서 7봉이가 있었던 것 같은데 7봉이 안 나왔어요. 6봉만 나왔어요. 그러면 이번 달 월봉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했으면 좋겠냐면 빠르게 찍고 올라간다는 기대감보단 종가상 5, 2평, 월봉상 5, 2평을 하회하는 공간 예?
종가에서 한 번은 하회하는 공간이 나와준다라고 생각한다면 역시 8월 달에 코스닥은 뜨겁기보다는 역시 차갑지 않겠느냐고 봐요. 그래서 종가상 이탈하는 영역부터 여기 공간에서의 어떤 충격이 딱 나오면 그럴 때 접근의 가능성을 살펴보자. 여전히 좀 그렇게 좀 여전히 그런 시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지금 시점에서 8월 첫날부터 뭔가 임팩트 있게 보이는 것보다는 좀 더 충격을 줬으면 하는 그런 기다림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코스닥 포인트 보러 가겠습니다. 뜨거움이 식어가고 있는 그런 코스닥 구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뜨거움을 식히는 중, 식으면 다시 뜨거워질 시점이 오겠지요. 네. 종목 공부는 동양 EMP하고 CJ 프레시에는 이 시간 전에도 몇 번 언급을 해드렸는데요. 이제 실적이 워낙 좋게 나왔으니까 붕 떠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실적 좋게 나와서 붕 뜨면 쫓아가는 게 아니라 기존에 예측하고 대응했던 분들이 청산을 분할 시점으로 잡는 시점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다. 저는 이렇게 언급을 해드리겠고요. 종목 공부에서는 동양 EMP를 한번 볼까 합니다. 주가 흐름이 어떤가요? 동양 EMP 보여주시죠. 네. 그러면서 공부를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양 EMP 13,350원 거의 움직임이 없네요. 이런 사이에서 공부를 좀 해보면 어떤 회사길래 공부를 해야 될까요? 이겁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SMPS라고 했어요. 스위칭. 그러니까 스위치 전원 장치인데요. 이 회사의 실적을 보면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꾸준해. 매출도 꾸준하고 영업이익만 좀 들락날락 했는데, 그동안에 이제 작년 같은 경우 영업이익이 스마트폰 쪽에서의 좋지 않았었던 부분이 좀 나오는데, 영업이익을 좀 살펴보면서, 요런 시장에서도 이렇게 실적을 내놓는다면, 하반기에 기대가 되지 않겠느냐? 관심을 갖고 한번 공부해 보셨으면 좋겠다.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장 이슈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율에 주목하십시다, 여러분. 지금 시장에서 무엇에 주목하시겠어요? 이제 환율입니다, 다시. 환율이 과연 1,200원 돌파할까요? 제가 예측했던 대로 올해 환율 저점은 나온 것 같고, 그 저점대에서 100원 단위의 마디 상승폭 예상이 된다 했는데, 왔죠? 그럼 이제 환율이 어디서부터 점진적으로 좀 수그러들지, 아니면 한 번 더 튈지 계속 주목을 해주셔야 되겠고요. 선물 미결제 약정 11만 5천 개, 12만 개 사이가 들어오면 어떠한 변화 흐름이 나타날 것이다. 오늘 11만 7천 개까지 찍었는데 그 찍은 시점에서 장중에 저점 바운딩이 한 번 쫙 나와줬거든요. 앞으로 계속 주목하셔야 될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2분기 실적 공포 마무리 기간. 근데 아직 끝난 건 아니에요. 2분기 실적이. 우량한 대형주들은 거의 대부분 이제 마무리가 좀 되어가는 시점 같고요. 개별주들, 코스닥에서 이제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종목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상징적으로 한미약품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한미약품이 상징적으로 딱 내놓고 나니까 그에 관련 제약주들이 우르륵했죠. 그러면 코스닥에도 지금 워낙에 뜨거웠던 것들이 바이오였고요. 그 다음에 1분기까지 뜨거웠던 것들은 반도체였는데 그들의 실적을 계속 주목을 좀 해보셔야 되겠죠. 그럼 변동성이 나온다라고 보는 거죠, 저는. 그럼 시장 이슈에서 주목할 건 이겁니다. 환율 보여주시죠. 환율을 보면 주봉입니다. 주봉상 5주의평을 이탈하는 그 시점을 주목하세요. 너무 서둘러서 이게 고점이야라고 대놓고 하지 마시고 5주의평이 종가상 이탈을 하면 그래 환율이 저 왼쪽에처럼 좀 멈출 수 있어. 멈추게 된다면 1,100원 깨고 1,050원 깨고 내려갈 거냐? 그렇게는 안 봐요. 제가 봤을 때는 멈춰서 눌린다면 하단을 참 예측하기는 어렵고요. 멈춰서 하여튼 눌린다면 고점 대비 한 40원 정도, 50원 정도 눌림폭은 나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좀 예상이 되고요. 어쨌든 환율이 주봉상 이탈하는 시점이 곧 종가상 이탈하는 시점이 주가의 반등의 시점이 가능성이 서서히 나오는 때가 아닐까라고 일단 예측을 해봅니다. 코스피 200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수 전망이 중요하죠. 지수가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데 이 시간에서 언급을 해드렸었어요. 다 하나씩 갑시다. 7월 17일 날 방송에서도 계속 얘기했던 대로 욕을 먹을지언정 과감하게 보여서
얘기했습니다. 이때 중요했던 게 바로 이겁니다. 241.49 저점 이탈 가능성 확대 한번 빡 해주시겠어요? 하반기 7월에서 12월 사이에 한 번쯤 이탈 가능성이 있다라고 오늘 드디어 이탈해 줍니다. 241.49 장중 제가 출연하기 전에 이탈을 했던 걸로 봤어요. 3구까지 내려왔던 걸로 봤는데요. 한 번 이탈해 준 거예요. 보시죠 또. 그 다음에 회계값에서 2003포인트 회계값 어제도 제가 얘기했는데요. 어제 2004까지만 오고 멈춰버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왔어요 라고 했나요? 아니죠. 분명히 아직 남아있네요. 조금 와야 되는 거. 그거 주목하시면 돼요. 회계자리.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하나 나오죠. 2070도 회계값이라고 써있네요. 이때 당시에. 근데 이때는 바로 와버렸고요. 근데 이걸 왜 제가 얘기하냐면 하반기에 또 와야 될 자리가 돼버렸습니다. 2070이. 그때 왔는데 2070은 하반기에 이제 오늘부터 12월 말일날 그 안에 반드시 한 번은 또 와줘야 될 자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 이제 가도록 하죠. 과거의 자료들 하나씩 살펴보는 겁니다. 제가 지나온 길들을 이 시간 통해서 어찌어찌해서 대응을 전략을 잘 짜서 설명해 드리는지 짚어드리는 거고요. 하반기 전략 전날 그림 이거였잖아요. 어떤 분이 얘랑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럼 8월 달부터 막 급등 나와야 되겠네요? 이러시더라고요. 아니죠. 유형, B형이라는 혈액형 유형처럼 유형이 비슷할 거다라는 얘기를 해드린 거죠. 유형에서 굴곡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양방향이라는 얘기죠. 한쪽으로만 계속 내려갈 수 없고 한쪽으로만 계속 올라갈 수 없고 내려갔다가 탕 튀고 다시 고점 뵙겠다가 다시 눌리고 이 B형이라는 굴곡장세라는 얘기예요. 양방향. 이걸 좀 설명드린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 코스피 200을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보여주시죠. 코스피 200, 코스닥, 코스피 지수, 선물 지수 다 다릅니다. 그렇죠? 뭐 MSCI까지도 밸런스가 다 다른데요. 코스피 200 기준으로 보면 오늘 중요한 것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회계값 247.36은 회계합니다. 그 이외에 추가적으로 회계값들이 있는데 그건 비공개하겠습니다. 아직 공개할 필요가 없고요. 그럼 저점은 어디입니까? 241.49 깨고 왔잖아요. 그쵸? 그럼 이제 2003포인트 하나 오면 되는 건데 저점 영역은 좀 불분명합니다. 제가 예측하는 라인들은 가격이 있는데 참 언급해드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불분명해요. 그러나 명확한 건 247.36은 회귀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종가 8월에 저점이 아직 나왔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나온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모른다 이거예요. 하지만 오늘 종가 이후부터는 종가 이하에서부터는 염일방일 버려버려요. 떨어지는 것들을 버려야 돼요. 하나를 버리면 반대쪽을 취합니다. 247.36을 잘 기억해 주시고 그림은 다양합니다만 이렇게 질질이 계속 내려왔다가 8월 중순부터 컵 모양으로 올라가는 장세가 될지 좀 더 뺐다가 탁 치고 올라가는 빨간색이 될지 아니면 내일부터 바로 튀어 올려서 왔다 갔다 하다가 올라가는 장세가 될지 아니면 반등 나왔다가 다시 전저점 깼다가 또 올라가는 게 됐지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더 있는데 요걸 가능성은 워낙 많으니까 요것보다 중요한 건 뭐라고요? 염일방일. 오늘 종가 이하에서부터 버려나가기 시작하면 올라가는 폭은 247.36까지 있다라는 거. 차분하게 대응을 해 나갑시다. 다음 주가 만기주잖아요. 만기주까지 하여튼 차분하게 기다려보면서 8월에 저점 잡기를 해 나갈 준비를 하셔도 좋다. 8월의 전략에 대한 예상을 해드리는 바입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